현재 시각 8시 3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이슈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또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또 20인의 전문가 폴단 설문조사를 좀 진행해 봤는데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고 좀 상당히 또 뷰도 좀 차이가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지금 이렇게 좀 평소 대비 좀 컨센서스가 잘 안 모이네요. 예. 네, 그만큼 이렇게 시각이 많이 분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경기 지표 해석 가지고도 사실 혼란스럽잖아요. 네. 예. 미국 장은 요새 뭐 계속해서 장중에 빠지는 거, 장 마감을 앞두고 돌려 세우는 거 보면은 저 힘이 어디서 나오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놀랍네요. 아까 저는 무음으로 해놨는데도 왜 그 삐삐 소리가 났나 했더니 우리 또 시청자분들 알려주시네. 전북 부안 쪽에서 지진이 났나 봐요. 그 이제 거기서 또 어디 바닷가 쪽 그런가 보네요. 예. 자, 오늘 우리 목남이께서 수남이로 오늘 출연하시는 날이죠. 아니 지난번에 한 번에는 금남이셨다가 지금 아직 정체성을 못 찾고 계세요. 지금 이름이 한 3개 되시네. 수남이, 목남이, 금남이. 뭐 다음 주쯤이면 아마 정체성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원래는 목남인데, 네, 우리 메리츠증권 강지원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부장님. 정체성을 찾고 싶은 강지원 부장입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뭐 내일은 FMC도 좀 다뤄야 되고 하는 날이라서 내일은 유신익 박사님 모시고 정시타임을 갈 것 같고요. 우리 또 강 부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정신없는 우리 한국 증시 위주로 좀 한번 분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뉴욕장도 한번 언급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딱 기억나는 건 이제 애플이 급등 크게 나왔다는 점. 어제는 애플이 다 했죠. 그렇죠. 네. 애플이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는 핸드셋 관련 종목들, 핸드셋. 네, 그러니까 휴대폰 부품주들, 예. 네,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주가 그동안에 좀 재미가 없었고 LG전자를 포함해서 LG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재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움직일 수 있다.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LG 이노텍이 급락 나온 거는 애플 때문이었나요? 그렇죠. 애플이 생각보다 행사 첫날. 그렇죠. 네, 행사 첫날 별로 반응이 안 좋았다. 반응이 안 좋았다. 거죠.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요걸로 인해서 애플의 신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바꿔서 얘기하면서 오히려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끼쳤고 그러면 국내 애플 관련 종목들도 주가는 재차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왔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니까 장중 흐름 보니 그거는 확실해요. 요즘 월가에서 이렇게 주식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그 국채 수익률 금리 같아요. 장중 흐름 보면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좀 오르다가 뭐 입찰이 괜찮다 하는 소리 듣고 그냥 후둑 떨어지는 순간 지수가 확 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 그 말은 FMC 이후에 국채 수익률 따라서 증시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고 우리 국내 증시로 와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왜 엇박자를 내요? 이것보다도 저 더 궁금한 거 날 더워서 빙과류 잘 팔릴 거라고 난리치던 그 음식료 그쪽 하고 거기는 어제 또 그거 하다가 왜 국순당은 또 왜 갑자기 상한가가 나옵니까?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국내 술이지만 이게 수출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은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수출에 300만 달러, 큰 규모는 아니야. 한 40억 정도 되는 거니까. 근데 수출에 물꼬를 틔웠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세계 캠핑 대회에서 막걸리의 매력을 세계적으로 알렸다. 이런 내용들도 나왔고요. 근데 이제 막걸리 먹고 취하면 좀 답이 없죠. 그래서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거는 종목들이 주가가 오르는 거는 좀 단발성으로 좀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얼굴이 되게 떠 보이는데 얼굴이 화장이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예쁘게 나오고 계시고 엄청 얼굴이 귀신같이 나오는 거 같아요. 아니 부장님 어제 뭐 저녁에 드신 거 아니세요? 그건 아니고 좀 화장은 좀 오늘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아니요, 충분히 괜찮습니다. 네. 아니 근데 막걸리가 얼마나 잘 팔리길래 하루에 30%나 뜁니까? 음식료주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도는 것 같아요. 순환매가 돈다. K푸드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기술주들이 오히려
주가 흐름이 약해지고 음식료주들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과거 나타났었다. 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지금부터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K푸드 열풍을 보게 되면 과거 코카콜라의 화려한 성장이 저는 눈에 보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즐겨 마시고 거기에 대주주이면서도 네. 또 17년간 이사로 재임했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코카콜라에 상당히 오랜 기간 투자했는데 이거는 결국은 세계적으로 코카콜라 열풍이 불고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기인했던 내용들입니다. 최근에 이 삼양식품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이 불닭볶음면이 K 컨텐츠가 낳은 최대 수혜주이자 그리고 미국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수출길이 열리게 된 대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왜 K 콘텐츠가 낳은 최대 수혜? 이게 어디 영화에 나왔었나요? 그렇게보다는 K 컨텐츠는 우리 문화가 먼저 가고 나서 이 국내 한국에 대한 제품에 대한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유튜브가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이 크고요. 그 먹방 같은 데서 그렇죠. 예, 이제 예. 불닭볶음면을 막 먹는 장면들이. 그렇죠. 예, 그 부분들이 이게 사실 그 문화가 낳은 성장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코카콜라처럼 수출이 늘어나는 걸로 본다 한다면 삼양식품은 차트를 이제부터 안 봐야지겠죠. 차트를 보면 못 사니까. 예, 차트를 안 보고 차트를 보면 못 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오히려 성장 가도가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이게 단기적인 테마라고 본다 한다면 지금 주가에서는 매수가 불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이거를 코카콜라와 비교한다면 세계로 뻗어나가는 수출로 본다 한다면 현 주가는 고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된다는 부분인 거고요. 여기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관심 종목이 그 S&D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그 스프 회사.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불닭볶음면을 면이 좋아서 먹는 게 아니라 그 스프 맛 때문에 먹는 네네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의 수혜는 실제로 S&D가 수혜를 볼 것 같고 이 회사가 이 삼양식품뿐만 아니라 농심이나 CJ 제일제당, 풀무원 등 국내에서 144개국 정도 기업의 장기간 거래를 이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1분기 때 매출액이 K푸드 열풍에 의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저렇게 소스만도 따로 팔잖아요. 불닭볶음 소스만도.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면도 팔고 근데 이제 같이 섞여 있는 걸 더 선호하겠죠. 어쨌든 영업이익은 72% 증가하면서 증권사 전망치를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부분들도 있고 이 최근 기사 중에 재미난 게 하나가 있는데 당사의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되는데 자사주 매입을 350억을 불렀어요. 호우. 이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작년 순이익이 120억 냈으니까 PER 8배도 안 되는 수준이라서 이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 구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그렇게 크게 부른 것 같고요. 불닭볶음면 1등 공신 S&D가 삼양식품의 최대 수혜주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질문이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또 폴단 조사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 강지원 부장님은 금리 인하 시기가 미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시기가 좀 늦을수록 오히려 좋다. 이게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결국 경기도나 신호가 나왔을 때 할 거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9월로 보니까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유럽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시장에서 미국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네. 판단하에 9월로 예상을 했고요.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국내도 금방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통위는 10월. 네, 그렇죠. 그래서 9월, 10월 이 정도로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금리 인하는 지금으로서는 호재로 봐야 됩니까, 증시에?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가 딱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엔 또 어떻게 주가가 양상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를 너무 오랫동안 그동안 기다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뷰가 조금 바뀌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워낙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은 시점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본 거지 그 이후에 주가 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물어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 제가 예상하기에는 9월 정도 좀 이르면은 그 정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뭐 지금 이제 시점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했고, 저는 요즘에 유럽 증시 보면서 이렇게 좀 다소 22가 연준보다도 먼저 치고 나와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유럽 증시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금리 인하한다고 했을 때 미국의 경우도 그러면 금리 인하해주면은 쭉쭉쭉 랠리가 더 탄력이 붙을 것인지 그 부분은 또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전히 뷰는 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작되면 기술주들은 조정에 나왔던 과거 사례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빠질 수도 있겠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판단. 그러니까 확정적인 게 없죠. 이게 뭐 100% 맞는 게 있겠습니까만 예. 결국은 금리 인하에 기대감이 살아있을 때가 네. 주가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과거에 오래 차례 금리 인하가 단행됐던 시점에 나스닥들이 큰 폭락이 나왔던 거는 네. 과거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는 스탠스를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겠다. 오히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을 때가 좋은 거고 그렇죠. 막상 인하를 하면은 약간 시장이 좀 출렁일 수 있다. 그렇죠. 제가 그 관련된 차트를 한 3번 들고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 예.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2001년도, 2008년도. 이때 금리 인하 딱 단행되고 나서 나스닥 기술주들은 실제로 폭락을 했거든요. 네네네. 제가 워낙에 어제 장에서 음식료주들이 막 움직임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다초고짜 부장님께 그거부터 여쭈다 보니까 질문 순서가 좀 엉켜버렸는데 미국 얘기 조금만 더 하시죠. 네.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조금 이렇게 뭐 폭발적이지 않습니다. 주가 흐름이. 그렇죠. 삼성전자도 불안한 이후에 주가 폭발적이지 않았죠. 과거에 주로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많이 빠진 것도 아니니까. 빠진 것도 아니고. 주가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딱 보기보다는 근래 들어서 매니저들이 엔비디아와 연관되어 있는 HBM 관련 반도체 종목들을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건지 네. 담기 시작했다는 부분도 좀 특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좀 과도하게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생각보다?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밀렸던 것처럼 좀 너무 과도하게 많이 빠진 하락식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담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어떤 이슈로 주가가 급등할 때 따라잡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많이 눌렸을 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외국인들이 판 거 중에 대부분이 삼성전자던데 우선주 포함해서. 네네 그렇죠. 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시각이 그렇게 딱 갈립니까? 이게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해요. 예.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다 싶으면 또 삼성전자가 들어 올리거든요. 예.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두 종목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 주가 수준에서 21만 원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단기적인 관점이 더 세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그만큼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매력적이야 라고 하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어차피 반등이 나올 만한 종목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하반기 전략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미국이 막상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은 좀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면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야 여전히 된다. 하반기도?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이요? 네. 그러면 달리는 말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인가요? 아니죠. 달리는 말에서 약간 여전히 쉬어가는 쉬어갈 때. 구간, 네, 그런 달리는 단기 말이 트레이딩. 쉬어가는 구간일 때. 금리 인하 단행되고 나면 저는 상당히 그 시장 자체를 리스크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언젠가는 한 번쯤 출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게 금리 인하 시점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오히려 그 전에 기대감이 있을 때가 좋고. 그렇죠. 지금은 매매할 게 상당히 많죠. 하반기 때는 매매할 거 눈에 보여도 눌림목이 나오면 더 눌릴 겁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상당히 그 살얼음판 걷는 심정으로 짧은 매매가 그나마 남겠다. 그럼 부장님의 뷰대로라면은 한 여름쯤이면은 좀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놨다가 출렁일 때. 금리 인하 된 다음에 대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금리 인하 딱 하는 순간 갑자기 급락하는 거 아니니까요. 예. 9월에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요. 우리 쪽으로 그럼 다시 넘어올까요? 네. 어제 뉴욕 또 증시 더 얘기하실 줄 알고 저 기다린 거예요. 그러셨구나. 예.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미국? 애플 주가 걱정하지 말고 미국 나스닥 지수 걱정하지 말고 걱정 안 할 거 많아요. 원래 미국 연예인 재벌 아니었어요? 미국 연예인 재벌인가? 근데 이제 애플하고 나스닥으로 바뀐 거예요. 예. 다시 국내 증시 얘기 좀 여쭤볼게요. 예. 어제 제가 또 이렇게 관심이 갔던 게 음식료도 음식료였지만 또 어제는 또 리튬자 들어간 것들도 막 움직이대요. 2차 전지 쪽이 재료가 강했어요. 있었습니까? 네, 상승세가 아주 예사롭지가 않죠. 예사- 볼리비아에서 염호 개발 관련된 이슈가 하나 나왔고, 염호? 예, 그렇죠. 염호면 이제 소금 호수입니다. 소금 호수. 예. 리튬이 가장 많이 네.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어스, 지오릴 에너지, 이녹스 등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리튬주의 상승 배경에는 워렌 버핏이 지난주에 예.
미국 오시덴탈 페트롤리움과 리튬 개발 합작사를 설립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소식이 나오면서 지열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하고 있는 지오릴 에너지가 상당히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의 솔토노수 인근에서 리튬 추출 탐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 지오릴 에너지가 최근에 플랜트를 설치한 솔트레이크 외에도 작년에 지열 발전 전문 기업인 미국의 오마트 테크놀로지와 솔토노 지열 발전소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같이 워렌 버핏과 엮여버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시장에서 워렌 버핏이 리튬에 투자한다는 건 상당히 의외적인 얘기예요. 그러네요. 워낙 보수적인 네. 회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얀 석유로 판단한다고 하면 달라집니다. 리튬을 요즘에는 하얀 석유라고 불리거든요. 하얀 석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리튬을 미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료로서 지금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올해 중국 비아디가 1,400만 원대의 준중형 전기차 출시를 했습니다. 네. 너무 저렴한 가격이죠. 이게 기름보다 싸다. 아니 그리고 한 번 충전으로도 엄청 간다면서요. 그렇죠. 내연기관차보다 싼 전기차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판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의 수요가 그만큼 크게 증가하게 되면 리튬의 가격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재작년에 톤당 60만 이안까지 갔었어요, 리튬이. 근데 지금 예. 10만 이안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너무 바닥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리튬 가격이. 6분의 1보다 더 줄었어요? 그렇죠. 더 낮아졌어요? 생각보다 전기차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전기차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한다면은 리튬은 재차 반등할 수가 있겠죠. 리튬 가격 뜨면은 2차 전지 양극재 쪽도 뜬다 안 그랬습니까? 네, 같이 움직일 겁니다. 어쨌든 리튬 가격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솔트레이크의 파일럿 플랜트 설치한 지올 에너지를 탑픽으로 보고 있지만 이녹스라고 하는 종목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지난 여의도에서 비상장 3호 FI 텀싱이 돌았는데 이게 이녹스 리튬이라는 회사가 처음 등장을 한 거죠. 이 회사가 1,500억 밸류로 300억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은 수산화 리튬을 생산을 주된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모회사가 이녹스라는 기업이고요. 2차 전지 소재 유망주로서 이 종목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이 회사 2025년도까지 4천억 투자해가지고 연간 2만 톤의 수산화 리튬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 2,710포인트, 코스닥도 0.3%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 87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호가에서 보합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가 0.7%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1만 1,000원.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21만 원 선을 넘어섰는데 오늘 하루 만에 지금 이제 또 호가로 봤을 때는 좀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0.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5만 8,500원. 현대차가 0.9%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27만 3,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4만 1,000원이죠. 기아가 1.6%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에서는 12만 4,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0.6% 내림세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1.3%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19만 5,200원,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KB금융은 보합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0.7% 하락이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21만 2,000원. 그리고 알테오즈는 지금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오늘 0.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8만 5,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에코프로, HLB 보합 예상되고요. 엔캠이 0.8%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28만 8,500원. HPSP가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리노공업이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6만 6,000원. 셀트리온작이 2.6%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6만 5,000원. 클래시스 오늘 1.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4만 8,7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여전히 좀 박스권에서 좀 움직임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네요. 네. 네. 야간 선물은 조금이나마 약했는데 지금 동시효과에서 그래도 강보합 정도는 보이는데 그래요. 또 요즘은 동시효과하고 또 개장초 흐름이 다르죠. 또 이렇게 달라서 한번 예. 또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그 부장님, 그 아까 볼리비아에서 그러면 리튬 개발을 하는 게 4단계까지 갔다는 뉴스였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그러면 어제 급등이 나온 하이드로리튬이라는 회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일찍 거기에 진입한 회사들이에요. 두 회사. 회사들이에요? 네, 회사들인데 당장 이제 추출한다는 게 아니고 추출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이슈입니다. 그런 이슈.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리튬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풍토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 2차 전지 쪽은 저는 여전히 좀 어려운 게 뭐 장비 있고 전고체 있고 음극재, 양극재 있고 그렇죠. 헷갈리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 미래지향적이고 현재 안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가에 등 더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2차 전지가 근래 리튬 가격의 회복세와 더불어서 주가는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이건 정도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전고체 배터리도 최근 주가 흐름 상당히 좋게 움직이고 네네. 있잖아요.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 어제 대주전자재료 예, 거의 20몇 프로 예. 급등을 했는데 요거 전 또 어제 딱 팔았어요. 매도를. 어제 파셨어요? 더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정도 먹었으면 하루에 상당히 큰 매력적인 포인트인데 하루에 20% 매겨주면은 그렇죠. 특히나 한국 정치에서는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매도해야죠. 예. 이 실리콘 응급제가 네. 이 전기차의 대중화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렴한 가격과 응급제가 실리콘 응급제 그리고 이제 저렴한 가격 그 다음에 빠른 충전 속도. 그래서 기아차에서 EV3에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가는데 3천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전기차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상당히 대중화에 성공을 주고 있고 이런 부분 놓고 봤을 때도 아까 이녹스라는 회사 말씀드렸는데 이녹스라는 회사가 리튬 관련 기업도 갖고 있지만은 이녹스 에코미라고 해가지고 실리콘 응급제 파우더 생산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녹스가 주가가 워낙 좀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눌려 있고 근래 반응이 조금 나왔는데 현재 이 정도 상황이다 그러면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상당히 크게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응급제 쪽에서는 이녹스 좋게 보시는 거고. 네. 대주전자재를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눌리면 다시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녹스는 이제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주가 반응이 더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음료 쪽에서는 앞서 S&D 좋게 보시고. 네. 우리 강 부장님께서는 저기 6월 증시에서 지금 이번 달에 눈여겨볼 섹터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꼽으셨다고 하시던데. 네. 요즘에 장세가 순환매 장세에다가 천하제일 단타대회잖아요. 천하제일 단타대회. 그렇죠. 예. 작년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주가가 안 간 게 거의 없어요. 원전주도 결국은 올랐고 네. 수소주도 올랐는데 예. 이제 딱 하나 남은 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입니다. 근데 저기는 전쟁부터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건하려면. 자, 그거하고 15일 날 우크라이나 평생 정상회의 개최됩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7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시 해외 순방을 떠나게 되는데 네. 그 일정이 15일 날 끝납니다. 그 네. 얘기인즉슨 바로 비행기 타고 스위스로 넘어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도 이제 반등 나올 타이밍이 머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저는 두 종목 딱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톡시 이 회사가 게임 회사인데 과거에 전봉주 대표가 과거 우크라이나 수출에 상당히 1등 공신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게 우크라이나 조달청에서 국내 픽업 트럭을 3만 대를 주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2,600억 원이기 때문에 매출액으로 상당히 큰 폭의 주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직접 재건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이 SG라고 하는 기업인데 아스팔트 만드는 회사예요. 도로가 다 망가졌잖아요. 네, 현재. 네. 그래서 이 회사가 향후 10년간 4,200만 톤 무상으로 철랑 슬래그를 현지에서 조달받아서 그거를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됩니다. 벌써 현 시점에서 수주에 성공한 금액이 356억 달러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종목 역시도 두 종목을 상당히 관심 깊게 보고 있고 종목도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등 순환매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AI 쪽에서는 어떤 쪽을 보세요?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 AI 관련해서 뭐 HBM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에서 파생된 쪽들도 많이 올랐는데 혹시 좀 가격적으로 매력 있는 종목이 여전히 있을까요? AI 주문은 없었는데 사실. 근데 자람 테크놀로지 요거 하나 눈여겨보고 있고요. 주가가 많이
아니 LG전자를 준비하셨다고 해서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냉난방 공조. 냉난방 공조. 그렇죠. 예. 사실 이제 LG전자가 냉난방 공조 관련해 가지고 공급 계약을 땄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명 칠러라고 하죠. 칠러. 네. 네. 물론 상당히 큰 규모였는데 주가 반응이 딱히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뭐 오늘 어쨌든 간에 애플이 주가가 저렇게 급등했으니 LG전자도 AI 서버를 만들기 위한 냉각 공조 시스템에서는 주가가 반응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아마 곧 동시효과 봐야 되는데 동시효과 아니 개장 상황 보고 나서 부장님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요즘은 보니까 SK, 뭐 HD, 뭐 LS 그룹으로 붙어 다녀요. 네, 주가들이.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데 SK가 요즘 또 굉장히 또 단타 종목이 돼버린 느낌인데 어제는 좀 밀리는 상황이었고 어제는 또 HD 쪽은 뭐 어지간하면 좋고 한데 요거는 예.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6월 10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은 이제 새로운 AI 서비스죠.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한 상황에서 공개한 날에는 이제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만 간밤에는 7%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고 다시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소폭 내림세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이제 오늘 밤에 우리 시간으로 이제 새벽 4시쯤이면 FOMC 점도표 그리고 경기 전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연준의 이제 행보를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양시장 또 어떤 출발을 보여주는지 출발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강보합권으로 2,709포인트, 코스닥도 0.3% 상승합니다. 87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0.6% 상승합니다. 75,7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0.4% 떨어집니다. 21만 1,5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이 보합이고요. 현대차가 0.5% 올라갑니다. 27만 2,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 상승하네요. 74만 3,000원. 그리고 기아가 지금 현재 0.57% 올라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3% 상승합니다. 6만 1,600원. 셀트리온이 1% 가까이 올라갑니다. 19만 4,500원. 포스코홀딩스가 0.7% 떨어집니다. 37만 7,000원. KB금융이 1.4% 하락으로 7만 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LG그룹주들 좋네요. 지금 LG전자가 2.3% 상승 중입니다. 10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LG디스플레이도 흐름 좋아요. 3.7% 상승합니다. 사실 이제 LG그룹 같은 경우는 뭐 LG디스플레이 비롯해서 이제 애플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공개하면서 이제 애플 주가가 7% 급등을 했고 관련해서 국내 증시 쪽에서는 애플 관련주로서 지금 LG그룹주 내에서 이제 LG디스플레이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밖에 이제 지주사인 LG도 1.2%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LG그룹주도 흐름이 괜찮네요. LG이노텍 역시 급등하네요. 사실 애플 관련주면 LG이노텍이 지금 11% 급등 중입니다. 25만 5천 원. 어제 장에서는 이제 5%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하루 만에 급등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는 지금 약간 표시가 좀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뭐 HTS라든지 MTS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지금 11% 급등으로 25만 5,500원에 좀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5만 6천 원. 네. 오늘 LG그룹주 내에서는 LG노텍, LG디스플레이, LG전자가 흐름이 좋습니다. LG전자 우선주까지도 흐름이 좋네요. 네,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7% 떨어집니다. 21만 3천 원이고 에코프로가 지금 1% 약세 10만 2,100원. 알테오젠이 1.7% 하락합니다. 27만 8,500원. HLB가 0.5% 떨어지네요. 지금 5만 8,200원. 엔캠이 보합이고요. HPSP가 0.3% 상승합니다. 4만 150원. 리노공업 3.8% 강세죠. 27만 원. 셀트리온지약 흐름 좋습니다. 5.4% 상승으로 9만 8,600원. 클래시스가 4% 이상 올라가네요. 5만 2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3%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뭐 LG, 애플과 관련해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특히나 이제 아이폰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BH가 지금 15% 급등합니다. 23,960원. LG노텍 보셨죠? 지금 10% 급등,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 ITM 반도체가 10.4% 올라갑니다. 24,400원. 덕산 네오룩스도 5% 강세로 41,600원이고 인터플렉스도 4.2% 상승합니다. 15,320원.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4% 상승 중이죠. 24,700원. 더구전자 지금 5% 강세입니다. 펜텍도 2.6% 상승 중이네요. 아바텍도 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밖에 이녹스 첨단 소재, 삼성전기 다 올라가네요. 오늘 애플 관련주, 아이폰 관련주들 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 관련주 내에서는 뭐 지금 그 터치패널 관련주 쪽이 좀 유독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베셀 쪽이 27% 급등인데 이제 베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전주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미래나노텍도 지금 4% 강세고요. 그밖에 오늘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지금 재난 문자 아침에 받으셨죠? 지진 관련주들이 좀 올라갑니다. 동아지질이 7% 강세로 14,710원이고요. 삼형 엠텍도 6% 상승 중이고요. 이런 또 뭐 지진 관련주 같은 경우는 테마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형 엠텍이 6% 강세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섹터 내에서 테마 내에서도 종목별로는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요. 역시나 애플의 강세로 뭐 AI 챗봇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좋습니다. 폴라리스 AI가 16% 급등합니다. 3,295원이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7% 강세입니다. 8,230원. 한글과 컴퓨터도 4% 강세 24,950원.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도 2.68% 상승합니다. 솔트룩스도 1.5% 상승 중이고요. 셀바스 AI도 1.4% 올라갑니다. 오늘은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쪽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온디바이스 AI 쪽도 좋고 스마트카 쪽도 좋습니다. 스마트카 쪽에서는 딥마인드, 유비벨록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딥마인드가 지금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뭐 애플카 이슈도 계속해서 있었던 상황이고 오늘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45억 원, 16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은 125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개인과 기관이 각각 74억 원, 18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107억 원 매도 우입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오늘 지금 80전 상승하면서 1,379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은 박스권 횡보 흐름이 좀 이어지는 것 같고 네. 확실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네요. 그러네요. 예. 우리 시장이 어쨌거나 도깨비 시장입니다. 지금 또 일본 니케이는 또 하락 출발로 시작하는데 이따 또 뭐 중국이나 홍콩 부진하는 가운데도 갈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고 외국인이 파는 와중에도 일단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힘 있는 모습이네요. 애플은 어제 거래도 많이 터졌네요. 애플 차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간 차트 보니까 어떻게 저런 짱대 양봉이 나올 수 있나 싶기도 하고 네. 거래가 확 터졌는데 장 마감 이후에는 그냥 약보합 수준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오늘 하기가 중요한 날이다 보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앞서 하시던 예. 질문 예. 마저 질문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SK가 됐건 LG가 됐건 지금 뭐 HD가 됐건 뭐 요즘 보니까 그룹주로 엮어서 이렇게 같이 막 좀 움직인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하나의 뭐 지금 시장의 유행이나 뭐 그런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시장이 뭐 그냥 예전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한때 포자만 들어가면 다 올랐잖아요. 포스코 잘 갈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색깔이 좀 비슷한 색깔이 비슷한. 네, 업종들이 많죠. 근래 들어서 SK가 펀더멘탈적으로 상당히 신 관련된 기술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 SK가 사업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네.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높은 성장 가치를 줄 수가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근래 이제 뭐 노관장 이혼 이슈 때문에 네. 지배 구조 때문에 한진칼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네, 글쎄 뭐 네, 그런 근데, 얘기도 네, 나왔어요. 근데 저는 조금 억측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그거는 장남과 장녀의 싸움이었고 이거는 이제
가족도 아니잖아요. 근데 완전히 질려 있을 텐데 뭐 굳이 뭐 경영권까지 뺏으려고 그런 행동을 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다음에 자사주가 25%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싸움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히려 이 SK가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신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높은 가치를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과거에 최태원 회장의 일화를 보면서 되게 많이 웃었던 적이 있는데 네. 최태원 회장이 그 치실을 이렇게 쫙 뽑았어요. 치실. 네, 치실 쓰려고 뽑았는데 네. 옆에 있는 막내딸이 아빠 재벌이야? 왜 이렇게 치실을 많이 뽑았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답변이 너무 웃겼는데 네. 앞으로 아낄게 이렇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친화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 최태원 회장 응원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게 아무래도 재산분할 현금으로 마련을 하려면 그 SK그룹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게 좋대요. 예. 그렇겠죠. 예. 네, 조금 팔아도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대요. 예. 그래서 그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도 무시 못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지금 그 HD는 부장님, 뭐 HD, 현대 네. 미포 같은 그러니까 예전에 현대 중공업 그룹이라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죠? HD 현대 그렇죠. 그죠? 네. 그쪽은 그쪽하고 현대차 그룹은 또 다르죠. 그렇죠. 지금 현대차는 이제 거의 27만 원대 와서 27만 원 그리고 요 28만 원 구간은 과거에 뭐 한 너댓 번 막혔던 고레벨이고 이거 이제 확실하게 28만 원 열고 올라가면은 이제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토요타는 약간 이렇게 뭔가 좀 잡음이 많죠. 잡음이 많다 보니까 네. 좀 밀리고 있는 와중에 이 현대차 기아 이 랠리 이거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상당히 토요타 이슈가 나오는 순간 이거 현대차 완전 수혜인데 수혜인데 네, 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 네. 그래서 그 시점에 바로 매수를 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한 5, 6%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한국 증시 특성상 또 털고 나와야 됩니까? 일단 한번 눌리길 기다려 보는 거죠. 눌리길 기다려야 지금은 매도를 한 상황이고 단기 접근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근데 때는 이제 중장기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가격 메리트를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다른 세계 유수의 완성체 업체들보다 밸류에이션이 싼 건 사실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 회사가 수소에서도 상당히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네. 전기차에서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대차, 삼성전자 못지않게 뭐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딸한테 줄 종목 중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두 종목 고민 많이 했었는데 한 종목에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매수를 하고 있지만 현대차도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저는 장기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하겠다고 시청자나 투자자가 얘기하면은 그냥 거의 의견 없이 사들이는 편입니다. 장기적으로. 네. 아, 네. 근데 이 객이 너무 커 보이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5일선과 이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월간 차트로 보더라도 그렇고 월간 차트로 보면 그 이격이 너무 극심하고요. 네, 그렇죠. 예. 요거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매도를 했는데 좀 길게 들고 가시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주가에는 영향할 필요가 없다. 예. 그리고 그래요. 급등이 나온 차트로 보이지는 사실 않아요. 예. 한 45도 각도로 좀 완만하게 올라가고 완만하게 있는, 올라가고 예, 있다. 차트로 보입니다. 네. 오늘 허니픽 저희 들어봐야죠. 네.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세요? 이것도 좀 단타로 보시는 종목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예, 그냥 누가 기대 수익률 좀 먼저 얘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 기대 수익률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달 기대 한 달 와. 30%? 심플하게. 와, 시프하게 30%. 지금까지 이런 자원 개발 회사는 없었다. 바로 지오리 에너지. 앞서 말씀 주신 종목인데요. 그렇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통상 자원 개발 회사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광산을 사고 생산 수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까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자가 됩니다. 이게 네. 잘 되면 오케이인데 덜컥 광산 샀다가 채산성이 떨어지거나 비용 대비 수익성이 적어지게 되면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죠. 대표적인 예가 대한석탄공사가 300억 원 들어서 몽골에 광구를 샀는데 이것이 비용이 생각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결국은 전기도 깔아야 되고 운송 기찻길도 깔아야 되는데 허벌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를 하고 결국 광산 개발을 포기라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근데 현재 지오린 에너지는 완전 다른 개념의 자원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먼저
초기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적입니다. 리튬을 추출하기 위한 광부나 염호를 먼저 사는 것이 아니라 리튬을 추출하기 위한 새로운 신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 모 방송국에서 리튬 아저씨가 비용을 추출한 내용인데 포스코와 지오릴 에너지 리튬 생산 비용의 차이를 추산한 자료입니다. 자료가 안 나오네요. 아까 딴 데서 나오고. 표를 주시면 됩니다. 표를. 이게 포스코보다 3분의 1 수준의 미만의 상당히 적은 비용 가지고 리튬을 추출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지금 비교 분석을 해놓은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왜 가능해졌냐면은 이 회사가 지금 리튬을 파일럿 플랜트 설치한 미국의 상장사 A사가 이 폰지에서 100년 전부터 비료의 원료인 포타시를 생산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어요. 도로, 그다음에 철도, 전기, 수도까지 완벽하게 100년간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추출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 상당히 적게 들어가는 거고 이 지오릴 에너지가 A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솔트레이크의 광업권을 확보하게 되고 A사는 지오릴 에너지의 리튬 추출 방식인 DLE 방식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 DLE 방식밖에 못 쓰는 이유가 미국은 자연 건조를 할 수가 없어요. 환경 파괴 위험 때문에. 그래서 DLE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염호 폰지에 파일럿 플랜트를 설치한 상황인데 이게 곧 성분 분석표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주가가 다른 양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리튬이 회수율이 너무 높았다. 그리고 리튬의 성분이 어땠다라는 게 나오게 되면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나마 리튬 생산에서 앞선 기업이 아르헨티나 염호 개발하고 있는 포스코라는 기업인데 이 포스코의 염호와 이 미국 솔트레이크 염호를 크기를 비교해 본 사진을 제가 띄워봤어요. 이게 구글에서 2,000m 척도로 비교를 한 건데 크기로 보시게 되면 포스코보다 10배 이상 큽니다. 근데 비용은 10분의 1도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는 자연건조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1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고 DLE 방식은 리튬을 직접 걸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림상만 보더라도 거의 허벌판이에요. 오른쪽은요. 그래서 도로 뭐 이런 모든 설비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적은 비용으로 지금까지 한 200억 정도 들어갔어요. 지오릴 에너지는. 반면에 포스코는 1조 1,000억 정도가 들어갔죠. 현 시점에서 규모도 큰 호수를 상당히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내서 염호를 개발할 수 있는 리튬 추출권을 확보한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연간 25,000톤을 포스코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지오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3,000톤을 생산하는데 60억 정도의 플랜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5,000톤을 생산을 하면 약 500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딱 비교만 하더라도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리튬 추출 기술을 확보한 지오릴 에너지, 리튬주에서는 가장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업이익이나 이런 쪽에서 흑자 전환은 언제쯤 기대하세요?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올해까지는 쉽지 않다. 올해까지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시작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또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